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그리스에서 나흘 전에 열차 충돌 사고가 나서 50명이 넘게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지요. 사흘 만에 그리스 교통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카라말리스 장관인데요, 이 장관은 성명을 내고 억울하게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존중의 의미와 그리스 정치 체제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표시라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죠. 또 카라말리스 장관의 이 말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몇 년간 정치를 해왔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치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정치적 책임이라고 한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할 든든한 신사숙녀 패널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4분이 더 든든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목포에서 DJAO님, 어매님이시죠? 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봄 시샘 추위도 물러가고 목련이 곧 터질 듯한 따뜻한 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오늘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유나 김님 보내주셨습니다. 오후 6시 생방 기다리고 있어요. 와. 시애틀은 이 시간이 오후 6시인가 봐요. 최수영 교수 시애틀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거기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애틀. 유나 김님 글 좀 보여주세요. 예. 남편 폰 아이패드, 제 폰 아이패드 모두 구독, 좋아요 꾹 했어요. 20만 곧 가야지요. 시애틀입니다. 백운기 앵커님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산이대희님, 방금 저 오프닝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들었냐 상민아 형님 말씀? 와. 웃지 않았지? 네. 회양님, 백운기 앵커님 꼭 100살까지 사세요. 왜 갑자기 또? 오래 진행하시라는 백. 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가지고 지금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볍게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오늘 4분 패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논란이 됐던 게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길이도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짧으냐. 짧은 게 뭐 임팩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글쎄요. 내용이 빈약하다라는 지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의 역사 인식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가운데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는 부분, 우리 잘못으로 한일 합방이 된 것이냐, 이게 이완용 생각과 뭐가 다르냐, 야당이 또 그렇게 비판하고 여당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냐, 그리고 죽창가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가운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자, 이제 저 부분인데요. 신성범 의원,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 워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논의가 일부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내인론이라 그럴까? 일본의 침략주의적 본성만을 강조했던 기존의 논리와는 달리, 그럼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시 말하면 이씨 조선은 조선 왕조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냐, 여기에서 내인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 처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호호, 그러니까 평가는 나중에 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꼭 대통령들이 3.1절이나 8.15 때 하셨던 말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을 촉구한다, 역사인식 똑바로 해라, 사죄와 반성해라, 나오는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다라는 뭐 명확해진 거죠. 특히나 일본을 결국은 이제 군국주의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격상시킨 거니까 어색한 대목은 이 간극,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이 역사인식과 대통령이 말하는 인식 차이의 간극은, 거리는 굉장히 높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문제적 발언이다. 하면서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저 대목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얘기는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발언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논리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1960년생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역사 인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독해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참모도 일부는 당연히 이런 거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짐작되는 정황은 대통령은 또 과거사 반성하라고 해봐야 일본 애들이 하냔 말이야. 자, 이럴 바에 우리가 당당하게 미래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겠나는 그런 논리가 저는 가슴도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발상의 전환이다, 네. 미래를 보자, 그런 이제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독해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뜻으로 한 건지 그건 좀 짚어야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논쟁적인 문제 제기를 대통령이 했다. 이게 대해서 찬반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뭐 앞으로도 학계에서부터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봐야 된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까지 계산하고 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갈 것을 하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후폭풍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네. 우리가 독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뜻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논쟁점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약해서, 예.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권을 침탈당했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과연 그런가? 그런가? 황금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세계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국 정책을 오래 하는 바람에 흐름을 놓친 거는 맞죠. 그래서 그런 그 과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계속 개방하고 오픈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고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계사회 변화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이 멘트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하고 왜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 19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면으로 받아쳐서 사실 그 길을 해내고 있거든요. 일본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나라가 됐고 그 기술력이나 향후 미래 가치에 있어서 한국이 더 앞서는 나라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한국이 세계사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나라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본과 파트너십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저는 그건 논지 자체가 안 맞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따로 생각합시다. 일단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사 인식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역사 인식은 올바른가? 이제 그 이야기는 할 만했다고 본다. 그걸 이제 던진 거라고 본다. 신성범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괜찮은가 하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완용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완용한테 비교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919년 5월 30일 매일신보에 이완용이 실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 이완용 글입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수능키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이런 글과 함께 이제 이완용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게 이완용이 매일신보에 이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는 이완용이 한국이 힘이 없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당면이겠죠. 당면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수능키 위한 그런 활로라서 우리가 일본과 합친다라고 한 것과 같은 인식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장윤선 기자. 네.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하필이면 3.1절에 자주 독립선언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처럼 쏟아져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중들이 터져나와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떻게 인식하기에 차라리 경술국치일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1절과 8.15 광복절의 기념사가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일본에서 특히 일본의 극우 언론들이 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의도가 뭐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냐.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진보 정권에도 보수 정권에도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국민들이 이 역사관은 좀 고치시라,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새로운 역사교육이 필요한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은 아직 없죠, 최수영 컨설턴트? 이 워딩은 없죠. 이 워딩은 예. 없고 이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정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고 이건 대통령이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메시지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이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언급을 했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이 3.1절 기념사도 보면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가장 그래도 한일 관계의 그 전환적 모색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3.1절의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 명쾌하고도 명징한 아주 그런 그 조건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건 대단히 제가 신성범 의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좀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조건절이 빠져 있다는 거죠. 최소한 3.1운동 날이 3.1운동 기념식이면은 우리가 식민지 통합에 그 한거해가지고 정말 그 일본의 반성을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던 날이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 대해서 그 강력한 반성을 촉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는 이 문장이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지면서 어쨌든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면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건데 우리에게 있었다는 원인도 분명히 있었죠. 성찰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해자, 먼저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가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조치를 하니 일본은 성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흐름에 플로우로 이렇게 좀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 공감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전제되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진 장관이나 외교부 각급 단위에서 지금 일본과 협상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좀 조건절은 아니었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게 본질일 수도 있고 본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짧았을까요? 5분 30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기념사 가운데 이렇게 짧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함으로 이제 이렇게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만약에 있었다면 논란이 좀 적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다짜고짜 미래로 갑시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길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아주 이례적으로 좀 사실 짧았죠. 짧았고 1,500자 정도 분량밖에 안 됐고 실제로 5분 정도 연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너무 장문으로 갔을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들을 많이 남기니까 함축과 절제라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 아닐까 하는 함축과 절제가 더 많은 해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해석의 영역의 문제긴 한데 오히려 사실 중앙일보가 이제 그 함축과 절제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하다 보면은 나열에 대한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일본에 오히려 내가 메시지가 좀 함축했고 절제돼 있으므로 공을 넘기는 측면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좀 굉장히 유용하고 타당할 수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거는 오히려 저는 일본에 좀 공을 넘기기 위한 그런 좀 전략적 그런 발상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장윤선 기자? 근데 실제로 그 보도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빨간 펜을 들어 정리 조정해서 짧은 글로 함축과 절제를 통해서 요약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그동안 잘 안 됐던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죄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과거사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협력적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국 정치에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항상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정리정돈해서 그 한일 관계를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종합해 보면 과거는 덮고 그냥 미래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합의와 동의를 합니까? 저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의 연설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걸려있는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거 다 없던 일을 하고 그 일본의 극우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미래로 나아갑시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라는 게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대중은 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경향상 시간이 흐르면.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걸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제동원 문제나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우리 국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 일본 쪽의 협상력을 더 우리 지도자가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 진짜 암울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독립에 대한 희망이 없는 시기에도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해방 이후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변절하고 또 일본에 부역했던 분들은 더 잘 사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국가의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에 또 비슷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다시 목숨을 버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대통령의 이런 역사관 정말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그동안 없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종시에 갑자기 일장기를 건 시민이 나타나고 그에 대항해서 그 옆에 주민은 또 앞으로 태극기를 한 달간 걸겠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뭐 기미가요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연주가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지도자의 태도나 그 방식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아, 이런 거 해도 되나 보다라고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태극기를 걸겠다라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역사관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사실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한일 관계에 왜 이렇게 스텝을 빨리 밟냐. 굴종적인 외교 원하지 않는다. 강박증을 버려라 라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일 관계를 급하게 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강요하는 것을 볼 때 목적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범 의원의 해석이 대통령실의 해석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예, 신성범 의원 개인의 해석인데 일단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으짜님 쉽게 말해서 약자가 잘못해서 강자한테 당한 거란 말 또 얻어맞은 빵 셔틀이 학폭은 어차피 사과 안 하니 스스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다시 빵 사다 준다. 읍스람님 글입니다. 이유수님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를 왜 맞았냐라고 따지는 꼴입니다. 양종혜님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따돌림 당할 행동을 한 거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솜이 엄마님 초등학교 우리 딸한테 뭐라고 교육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단순히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 때문에 침략을 당해서 일제 식민지 36년 생활을 살았다고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변화하는 세계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당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해석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담론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국민의 여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거북한 게 분명히 거북살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아직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하다. 자 그러나 저걸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1910년이라는 위치 과연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이 당시에 추진했던 개혁 정책의 실패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설명한 논리는 100%를 만족시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새로운 관을 대통령이 던진 거는 맞다라고 전제하고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맞냐의 문제로 올바르냐 문제로 이동될 뿐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북한의 저 핵과 미사일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공조해야 되고 안보 공조해야 되고 미국과 공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미일 공조로 나아가야 돼 있다. 이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북한 핵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시점적으로 보면 그거고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신냉전 시대에 아시는 데 미국은 일본에게다 동북아 방해를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잘 지내라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1965년에 한일 수교회담 21년 만에 수교회담 할 때도 미국이 뒤에 다 있었던 거예요.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라는 변수까지 봐주는 게 맞다. 미국과 북한 핵기업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에 나오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 근데 북한 핵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 일본을 저는 이제 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연설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복합 위기를 강조한 대목인데요.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북핵 위협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저는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대만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두 가지 함수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대만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이나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의 협력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그냥 끌려 들어가는 방법을 왜 우리 대통령 스스로가 의뢰 자세가 돼서 편입되려고 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그런 방식의 정치나 그런 방식의 외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일 그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태평양 방위에 우리도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자간 외교 틀 안에서 동북아 협력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미일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외교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방식의 외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기존의 모든 이른바 한국 언론과 진보진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 다만 제가 다시 잠깐만요. 되묻는 15 듣고 이어가.